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통룬 시수리 동지의 생일 79돌째 즈음하여 그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셨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조남을 모신 꽃바구니를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8일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당대회 관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수리 동지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11월 10일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현지 지도하시고 온 나라를 순임화 원리화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도를 제시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지도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한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몸소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오시어 산림복구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년 전 바로 이날 우리 양묘장을 찾아오시어 하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우리 중앙양묘장에 들어서시며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실 자신께서는 오늘날 나라의 살림이 한심하게 된 것이 가슴이 아프시오 이것이 오셨다고, 지금 나라의 살림은 영영 황폐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추소는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벌거벗은 살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는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현지 지도의 길에서 황폐화된 살림을 보시며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살림복구를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대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전후복구 건설 시기 온 나라가 뚫쳐나 잿더미를 털고 일도선 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이 사업을 항구적으로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성지께서는 여기 연역 서계실도 돌아보셨습니다. 2011년 10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함께 오셨던 그날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시면서 경리하는 총성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앙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나무모 생산 계지를 꾸려 유산으로 물려주심으로써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한 채 두 팀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산림복구 전투는 자신께서 사령관이 되시어 직접 지휘하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림복구 사업을 국사 중의 국사, 만년대기 애국사업으로 내세우시며 전체 인민을 산림복구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다음 해인 2015년 2월에는 불후의 고전적 노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의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발표하시어 조국 산촌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산림복구 계획이 종이장 위에 숫자나 도표로 남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며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도 강원도 양묘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산림복구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집중해서 중단 없이 밀고 나갈 때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풍만한 산림자원은 경제건설의 귀중한 미천으로 된다고 하시며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의 애국의 불길을 지펴주시던 나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나무를 심으시며 사랑하는 조국 땅의 깨끗한 양심과 불같은 애국의 마음을 묻을 것을 위대한 실천으로 뜨겁게 호소하셨습니다.
가까운 앞날에 조국의 모든 산대를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시려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와 현명한 용도에 위해서 지난 10년간 산림 조성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어 100여만 정보의 산림이 조성돼서 육성 단계에 있으며 도시 군들마다의 현대적인 양묘장들이 꾸려지고 전국 각지의 산림과학연구 기지들이 일떠섰습니다. 이 자랑찬 현실은 산림복구 사업을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거창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이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지금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종책에 따라 새로 일도소는 지방공업 공장들의 원료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원료림 조성사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진행하면서 모든 산대를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현지 지도하신 열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념보고회를 통해서 중앙양묘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하는 데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애국의 한마음으로 받들어 나라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설레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 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신심과 낙관이 넘치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국제축구연맹 2024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와 국제권투연맹 2024년 세계청년권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귀국한 우리 선수들을 평양 시민들이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2024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와 국제권투연맹 2024년 세계청년권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이 9일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여자 축구 선수들은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할 열망을 안고 약하게 분투해서 국제축구연맹 2024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 이어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도 또다시 1위를 쟁취함으로써 올해만도 4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려 아시아의 패권, 세계의 패권을 확고히 쥐고 그 막강한 저력과 발전 전망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또한 국제권투연맹 2024년 세계청년권투선수권대회 여자 60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있은 여러 국제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은 주체체육발전사의 경이적인 자업을 뚜렷이 아로새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평양국제비행장입니다. 지난 9월 28일에 국제축구연맹 2014년 2024년 우리의 믿어온 여자 축구 선수들 월드컵을 들어올린 우리 선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평양시 평양국제비행장에는 주체조선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과 완강한 공격전으로 국제경기들에서 연전 쾌송을 이룩하고 금메달로 강국조선을 자랑스럽게 빛내인 우리 체육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주화국 체육상 김일국 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들, 관계부문, 체육부문 일꾼들이 선수들의 가족들과 함께 비행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출시켰던 그 성승원 책임 감독 동지의 가족, 또 전일청 선수의 가족, 박주경 선수의 가족들도 다 모든 선수들의 부모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예, 전일청 선수의 어머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네, 세계의 하늘가에 우리의 광학들을 펄펄 휘날리고는 우리의 장한 딸들을 저는 설 높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성승원 책임 감독 동지가 이번에 팀을 잘 이끌어서
월드컵을 들어올렸는데 그 남편에 대한 긍지가 얼마나 넘치나 싶습니다. 저는 어느 미남자보다도 우리 남편이 우리 모습에 깊은 우리 남편이 제일 미남자처럼 보입니다. 너 이번에 경기 나가서 1등하지 못하면 집에 따라오지 말라. 비행기가 도착하자 노래 우리의 국기가 조악되는 속에 영예의 웃음포를 안고 금메달을 번쩍이며 내리는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체육인들과 근로자들이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의 품속에서 꿈과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오늘은 온 나라가 떠받드는 체육인으로 성장한 자식들을 포미하는 부모들의 긍지와 기쁨, 행복이 기운 모습이 곳곳에 펼쳐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 2024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와 국제권투연맹 2024년 세계청년 권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을 평양 시민들이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잔업 높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백승의 기상과 명성을 떨친 체육인들이 화려하게 단장된 무게차를 타고 평양 국제비행장을 출발했습니다. 우리 19번 로운양 선수, 정말 미국 팀과의 준결승 경기에서 경기선 69분 경에 통쾌한 먼 거리 차 한 킬로 득점을 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0m 정도 됩니다. 네. 우리의 경기를 보고 있을 고향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그거를 무조건 성공시켜 우리 팀이 결승인 게 순진하도록 하겠어요. 이스파냐 팀과의 결승 경기에서 실점을 먼저 당하였을 때 처음엔 정말 당황했댔는데 경기 시간 68분경 러운양 선수의 멋진 뒷공간 연락에 의하여 제가 득점의 돌파구를 이뤄넣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넣은 이 득점은 집단의 모든 선수 감독 동지들의 사색과 정열, 피타는 노력의 산물인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경 문지기는 이번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정말 골문을 장적으로 지켜냈는데 오늘 경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경기인 결승 경기는 이스파냐 팀과의 경기가 힘들었습니다. 11m 볼차기. 예, 맞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적의 명예가 내 두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되겠구나. 기어이 골문을 지켜내서 꼭 우승해서 꼭 저우의 전함을 만방에 뚫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문대에 섰습니다. 강인미 선수는 열정적인 득점을 했는데 정말 감독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차기에 나섰을 때 저의 심정은 월드컵이라는 우승을 향하여 힘든 훈련의 거비들을 웃으며 해치어온 사랑하는 동무들과
저를 믿어주고 마지막 승부차기에 내세워준 감독 동지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심정부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월드컵을 기어이 저국의 하나라고 당부하던 사랑하는 저국의 인민들과 고향의 부모님들의 기대에 무조건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승부차기에 나서니 최일선 선수는 유일하게 2개 월드컵의 주인공이 됐는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20살 월드컵에 이어 또다시 17살 월드컵을 따고 저국에 돌아오니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기대야 믿음을 안고 훈련장에서 그 많은 땀 흘려 세계 체육계에 또다시 파문을 일으킨 우리 선수들에게 수도 시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이 거리마다에서 선조 반기며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해외 동포들도 있었고 모든 외국인 분들이 우리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를 막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을 돋아주었고 조선을 빛내는 길에 저의 모든 힘을 다 우리의 국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우리의 국기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는 심정으로 우리 팀 모든 선수들이 마음속으로 국가를 따라 같이 부르며 경기장에서 하나같이 달렸습니다.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축복을 받아하는 체육인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감지 못하며 더 많은 금메달로 적을 받들어 갈 중심을 담아 수도 시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냈습니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 사회적으로 가을철 민족유산 애호월간을 계기로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 유산들을 애호 관리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족유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민족이 창조한 정신적 및 물질적 유산을 통틀어 말하는데 그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우수한 문화를 창조했으며 또 어떤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은 오직 민족유산을 통해서만 과학적으로 밝히고 해명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의하는 청소동 측에서는 민족유산 보호사업은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는 애국사업이라고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유산 보호사업이 전 국가적인 전 이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전국적으로 27개 유족들의 개건 보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18개 대상이 국가 및 지방 비물질 유산으로 새로 등록되었습니다. 특히 제 평양시만 보더라도 이 대동문지구, 이 모란봉지구, 영악산 지구의 역사 유적들이 이제 역사주의적 원칙에서 새롭게 개건 보수되었고 그 주변 환경이 유족들과 어울려 보다 문화적으로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평양 성벽을 보수하면서 보니까 이전에는 거구려 성벽들이 성돌 하나에 6개의 돌이 맞물려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수를 통하여 한 개 성돌에 10개의 성돌들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돌들이 큰 돌들이 우아래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양옆으로 또 쐐기처럼 4개 돌이 더 맞물려 있어 총 10개 돌이 한 개의 성돌들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쌓으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성돌을 뽑을 수도 없거니와 당시에 그 어떤 공성무기로도 쉽게 성벽을 파괴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성이 1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굳건히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민족유산 보호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귀중한 유적 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 거중하는 한편 역사주의적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 맞게 옛 모습 그대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랑낭박물관에서는 거조선의 뿌리를 두고 있는 랑낭 문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학술적으로 거중해서 민족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 박물관에는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기원 후 4세기 전반기에 속하는 그런 약 2,000여 점의 유물이 진열전 시대에 있는데 이 유물을 보존 관리하는 데서 온도 보장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진열장의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실내와 야외의 유적 유물들에 대한 보존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인민들의 문화종소 생활 거점으로서 박물관의 야외 환경을 민족적 정서가 짙으면서도 보다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1만 경치를 자랑하는 손아절승 금강산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금강산은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에 걸쳐 남북길이 60km, 동서길이 40km, 면적 530평방킬로미터의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산악과 계곡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명산 중의 명산으로 불러온 금강산의 단풍 계절을 강원도 특파기자 촬영가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촬영 당시 기온은 평균 19도씨이고 바람은 북소풍이 초당 3m로 불어서 지금은 단풍 계절의 말기라고 합니다. 우리 금강산에는 잎둘레각이 11개로 되어 있는 솜단풍과 그리고 9개로 된 넓은이 붉은 단풍이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풍들이 파노림나무와 잘 소화돼서 금강산은 계절과 시간, 날씨에 따라서 시시각각 천태만변하는 자연미로에서 1년 4계절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가을 경치는 유다른 풍경과 정서를 안겨줍니다. 금강산에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을 비롯해서 2,000여 종의 식물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가을이 오면 잎새들이 붉은색, 노란색 등으로 변해서 단풍 계절의 풍취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온 산에 울긋불긋 단풍이 불타고 벽계수 흐르는 가을의 금강산을 일명 풍악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단풍은 우리 금강산에서 해발거가 제일 높은 비로봉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아래로 내려가면서 물듭니다. 때문에 해발거가 낮은 여기 구룡면 구역에 지금 단풍이 들었습니다. 우리 금강산에 이곳 해설원의 말에 의하면 구룡면 구역은 수송같이 맑은 물과 각양각색의 바위들, 크고 작은 폭포들이 아름다운 단풍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비가 많이 내린 것으로 해서 마가을에도 산마다 걸마다 폭포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10월 초부터 말까지가 제일 아름다운 단풍 계절인데 11월에 들어온 지금도 해발고가 300m 아래인 만물상의 관음연봉과 구룡면의 동석동, 세존봉의 낮은 지대는 단풍이 한참 물들어서 이채로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기세차고 웅장한 상미를 보여주는 수많은 봉우리들과 천태만상의 기묘한 계속, 이름난 계곡들, 단풍으로 물든 울창한 수림, 거기에 크고 작은 폭포와 담소들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이룬 금강산은 오늘 자기의 독특한 가을 경관을 한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6일 레바논의 동부와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동부의 도시와 마을들을 33차례에 걸쳐 공습해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역사 유적들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또한 남부 지역의 여러 마을에도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한편 레바논 애국 역량 조직인 히즈볼라후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서 하이파 부근의 이스라엘 해군 기지에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들이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5일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와 개발에 관한 정부 간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6,500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무장 분쟁이 식량난을 악화시키는 주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일본 니가다현의 다이나이시에 있는 한 닭공장에서 고병원성 했습니다. 6일 죽은 닭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초류독감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서 닭공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약 35만 마리의 닭을 처분하게 됩니다. 같은 날 도쿠시마현의 아낭시에서 발견된 죽은 야생 물어리에게서 저류독감 비루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후가로 나비를 비롯한 곤충들의 마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에 진행한 나비 마리수 조사 결과 그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5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기후변화와 살충제를 비롯한 화학제의 과도한 사용이 세계 각지에서 나비와 같은 꽃가루 매개 곤충들의 생존을 심히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명 축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명축전은 올해까지 9번째로 열렸다고 합니다. 빛의 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전에는 수백 개의 투영기와 조명 장치들이 이용됐으며 조명 길이는 1000m 이상 됐다고 합니다. 축전은 조명과 음악, 건물이 하나로 결합돼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실용성이 높은 각이한 용도의 지능용 로봇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공장에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지능용 로봇입니다. 5개의 열영상 촬영기가 설치되어 있는 로봇은 자체로 이동하면서 솔비들의 동작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이동 과정에 로봇은 자체로 장애물을 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간단한 작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이 로봇은 한 번 충전해서 90분간 동작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래 용량으로 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와 함경북도 내륙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렸어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평성과 해주, 청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당일 최고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열이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19도로서 평년보다 7도, 오지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약한 저기압거래 용량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개였다가 흐려서 오전과 오후 사이에 3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중부 이남 내륙과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22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는데 함경북도 해상에서 새벽 한때 초당 최고 12m 정도의 센바람도 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선 북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는데 오후와 밤에 화대군부터 라선시까지 해상에선 바람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머리 함경북도 화대군부터 라선시까지 해상에서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선 북소풍이 불고 물결은 녹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